또 웃기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 얘기는 좀 안 하려고 했거든요. 제가 되도록이면 이 얘기는 좀 안 하려고 했던 내용이고, 그리고 뭐냐면 현재 그 대한민국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웃기는 게, 예, 지금 보수 기독교계나 기독교계에서 정강훈에 대해서 지금 똑같이 비통당하는 거랑 똑같이 선긋기 하고 있습니다. 정강훈 혼자 그런 것처럼, 자기들은 전혀 관계 없는 것처럼 정강훈을 갖다가 지금, 예, 꼬리 자르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진짜 너무 웃깁니다. 이게 정강훈 하나의 문제입니까? 이게 정강훈 혼자의 문제예요. 제가 뒤에다 목사라고 안 붙이는 이유는 뭐냐면 정강훈은 목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 기독교는 엄청나게 보수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상식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정말로 독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진짜 기독교인들과 진짜 기독교 목사들은 사실은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사랑을 전달을 하고 자신들의 삶과 자신들의 인생을 깎아서 남들하고 나누는데 힘을 보태는, 자신의 일생을 바치는 그런 분들은 사실은 전체 기독교계에서 사실 배제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의 큰 줄기, 대한민국 기독교의 큰 줄기는 사실은 그쪽이 아닙니다. 급격하게 보수화되어 있고 말이 보수지 솔직히 말해가지고 친일이나 마찬가지고요. 예. 그리고 반국가단체화 돼가고 있어요. 기독교가 대한민국에서 천주교, 원래는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 자체가 영어 캐톨릭에서 캐톨릭을 한자로다 음가 표시하다 보니까 이제 기독이 된 건데, 이제 신교라고 하겠습니다. 구교인 캐톨릭이, 예, 먼저 대한민국에 들어왔고, 그리고 먼저 융성하고 있었고요. 그 나중에 들어온 나중에 들어온 기독교, 신교가 미국 선교사들과 캐나다 선교사, 호주 선교사들로 구성된 선교사들이 이제 조선에 들어오게 되면서 나중에 융성하게 되었는데, 이게 갑자기 확 이제 늘어나게 된 계기가 원래 평양에 있었던 1907년도에 있었던 평양대 부흥회부터 사실은 시작이 된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전에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원산 지역에서 시작된 그 부흥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부흥 사건이 평양으로 옮겨져서 평양대 부흥회라 그래가지고, 예, 한 번에 한 건 아니고 부흥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빅뱅 같은 현상이 발생해가지고 그 캐톨릭을 두르고 기독교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교세가 확장이 됩니다. 사실 이것의 본질은 뭐냐면 원산의 지역에서부터 시작된 것은 미국에서부터 온 어떤 선교사가 그 당시에 있었던 부흥회는 뭐냐면 지금의 부흥회하고는 달라요. 그때는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를 사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직접 사과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본 또 다른 신도들이 자신의 죄를 또 고백을 하고 또 사과하고, 이것이 들불처럼 번져가지고 평양대 부흥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평양 쪽으로 옮겨가지고 평양에서 빵 터진 겁니다. 전 신도들이 자신의 죄를 자신의 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자신이 회개를 하고, 기독교 정신의 회개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두 가지가 제일 큰 건데, 자신의 죄를 회개를 하고 자기 입 밖으로 꺼내고, 그리고 직접 그 자신이 죄를 지은 상대에게 찾아가서 사과를 하는, 전 신도들이 그런 일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양이 들썩들썩한 거죠. 기존에는 솔직히 기생의 도시, 활락의 도시였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이렇게 확 반전이 되면서 기독교에서부터 시작이 된 어떤 그런 회개의 열풍이 평양을 휩쓸고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어떤 그런 닉네임을 얻을 만큼 그런 식으로 사실은 기독교가 시작이 되었어요. 부흥이 되었어요. 기독교 부흥의 시작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것이 지금 그 이후에 그것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은데, 일제 말기로 가면 갈수록 사실은 모든 교회가 친일화되어 가고 일제에 부역하게 되고, 돈을 걷어가지고 일본 비행기 사고 무기 사는 데 갖다 바치고, 교회 종을 뜯어다가 일본에 갖다 바치고 총 만들려고, 무기 만들려고, 그리고 교단에 가장 높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일신의 안위와 교세 확장을 위해서 신사참배를 하고 교회 예배를 드리기 전에 앞서가지고 일본 신과 일본 잡신들에게
먼저 인사를 하고 절을 하고 동쪽을 향해서 절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해방을 맞았고 그 이후에 한 이야기가 하나님이 보호하셔가지고 교회를 지킬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개소리입니까? 북에서부터 그 평양에 있었던 그런 어떤 그 교단들과 교세들을 탄압을 한 이유는 그것이 종교를 탄압하는 차원이 아니라 친일을 했기 때문에, 친일파기 때문에 탄압을 했던 거예요. 다 남한으로 밀려 내려와가지고 이승만 밑에 가가지고 호의호식하고 이승만 정권에 기틀을 마련하고 그 이후에 그 세력은 그대로 밀려 내려와가지고 60년대 70년대 대한민국 고도 성장기에 그 고도 성장기에 어떤 그 꿀을 빨면서 시골에서부터 올라온 도시 빈민들을 상대로 교세 확장을 해가지고 지금의 엄청나게 커다란 교회가 다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부흥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원래는 자신의 어떤 잘못을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으면서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건데 그게 원래 처음에 시작인데 이제는 60년대 70년대 시골로부터 올라온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기적을 행하고 병을 낫게 하고 기복신앙으로 변하면서 그때 당시에 들어온 어떤 목사들이 전부 다 무당 출신이거나 근본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목사로 들어와가지고 부흥회를 관장을 하면서 전부 다 기복신앙으로 흘러가 버렸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친일의식과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기복신앙화 시켜가지고 지금 현재 대형 교회들이 탄생하게 되었고 그 대형 교회들은 전부 다 보수화되고 그리고 군사정권에 부역했고 친일을 했던 과거 행적을 지우기 위해 철저한 반공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들고 나와서 이것이 신앙단체인지 신앙을 위한 교회인지 정치를 위한 교회인지 헷갈리는 그런 형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 결과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 결과. 조정수님 감사합니다. 예. 그 결과 대한민국의 대형 교회들 정강훈 목사가 자기 혼자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저 원래 출신이 금랑교회예요. 금랑교회가 뭡니까? 김한란의 이름에서 따온 게 금랑교회입니다. 이화여대 쪽에서 준 어떤 그 자리에다가 천막으로 시작한 금랑교회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엄청나게 큰 교회가 되어 있어요. 대형 교회로. 감리교에서는 최대 교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목사가 누굽니까? 김홍도 목사 아닙니까? 철저하게 반공 목사. 아니 교회에서 반공이 무슨 말입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교계의 주류를 차지하게 되고 각 가운데에서 있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정말로 신앙이 깊고 그리고 회개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짜 목사님들, 진짜 신도들은 뒤로 밀려나 버린 거예요. 교회는 철저하게 정치 집단이 되었고 그리고 그 정치 집단 안에서 성공을 하기 위한 인간적인 어떤 그런 네트워크를 쌓기 위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서 그 사회는 철저하게 그 교계는 철저하게 성공을 위한 사회적인 어떤 사익을 위한 단체로 전락을 하게 되고 그들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금랑교회에서부터 출발한 금랑교회 부흥사로부터 시작된 정강훈은 아직도 그쪽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반정부 집회, 반민주당, 반개혁 집회에 몰려나온 저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보수교회들 신도들이 태반입니다. 거의 전부예요, 전부. 예. 근데 어떻게 정강훈과 분리가 되죠? 어떻게 정강훈은 정강훈이고 기존 교회는 기존 교회입니까? 왜 분리가 됩니까? 이번 사건으로 해가지고 정강훈 혼자 회개하면 됩니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체 대한민국에 지금 주류로 있는 그 보수교회들, 정치화되어 있는 교회들, 그 교회 목사들, 지도자들, 거기 장로들, 집사들, 그 사람들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죠? 정강훈이 혼자 한 거라고 저거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개똥 같은 소리입니다. 정강훈 뒤에 아무도 없을까요? 그 보수화되어 있고 정치 세력화되어 있는 반공이라는 말로 자신들의 친일과 군사독재에 부역했던 과거를 지우려고 하는 그 세력이 그 뒤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당당하죠. 왜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죠? 민주당은 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쫄립니까? 검찰개혁도 쫄리고 이런 종교 세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쫄리고 언론개혁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쫄리고 다 쫄리면 국회의원 왜 하는 겁니까 도대체?